내가 50대 초반일 때는 계산 문제 2문제 맞았는데 이거 아는 문제야.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50점 중후반대에서는 좀 안 건드리면 좋죠. 그것도 안 건드리고 붙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점수를 보여주시더라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붙을 수가 있어요. 또 원장님 찍어준 문제 거의 2문제 나와버렸잖아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하고 뭐 건설안전 그거 나와버리니까 이거 그냥 이번에 막 그냥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썼는데 계산 문제를 이제 틀려가지고 조금 안 될 줄 알아서 이제 학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뒷심이 있어야 돼. 그 뒷심은 그냥 조금 남다른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냥 그 면접장 앞에 출구에 가셔가지고 나오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A4 용지에다 반 딱 적어서 내가 들어갈 때 2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5분까지 제가 버티다가 그 문제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렇게. 예. 그 문제가 꼭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기운들이 다 모여서 제가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32회 소방기술사 최종 합격한 이병찬입니다. 예. 나이는 50대 딱 중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소방을 공부하기 시작한 시점이 한 4년 정도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 50이 좀 바로 넘었을 때 이제 소방 쪽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관리사를 취득했고 또 소방기술사도 한 2년 정도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그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방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남들은 뭐 짧다고 하는데 사실 4년하고 5년이란 기간이 적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소방 분야가 어렵고 또 기술사 같은 경우도 관리사도 그렇고 기술사도 굉장히 적게 뽑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죠. 예, 사람이 적게 뽑으면 그만큼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남다르게 좀 빨리 땄다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년 전에 21회 때 관리사를 9월 달에 시험을 봤거든요. 보통 관리사 같은 경우는 2차가 9월 중순 보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 기술사 개강이 일주일 뒤에 바로 개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저는 일주일만 딱 쉬고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 이 반에서만 다녔어요. 이 원장님이 이 반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반을 듣고 그리고 저는 기본반도 안 들었죠. 뭐 기본반, 뭐 심화반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좀 강의도 안 들었으니까 그냥 무작정 모의고사반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모의고사 이 반이 무슨 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막 바로 오자마자 그냥 30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바로 시험 보자 그러고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뭐 쓸 수가 없었죠. 거의 쓸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떤 무슨 강의를 듣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내가 살아남다 보면은 내가 기술사를 합격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모여서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밑거름이 돼서 기술사를 붙게 됐는데 항상 이제 강사님들이 어떤 강사님들이든 간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러면 과연 기본이 뭐냐 이거예요. 기본이. 이 소방 쪽은 어떤 내세울 만한 특별한 기본서가 이렇게 찾아보면 딱 이렇게 누가 이 책만 보면 듣는다라는 기본서는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뭐 특론, 지금 또 총론으로 바뀌어서 했는데 이런 책들이 거의 한 1000문제 정도가 실려 있지만
그 문제들도 거의 다 기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기본서라는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서브노트 같은 기출 문제들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또 기본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라 해도 어떤 강사님은 이 문제가 기본이고 어떤 강사님은 저 문제가 기본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달라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공통적인 된 것,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거는 한 80% 정도는 공통적인데 나머지 한 20%는 전기 쪽을 전공한 뭐 기술사님도 계시고 뭐 화공 쪽을 전공한 분도 있고 저처럼 건축을 전공한 분도 있고 또 기계를 전공한 분 이런 다 방면에 전공하신 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범위가 넓죠. 그리고 또 그 기본에 대한 문제들도 약간씩 한 20-30%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을 저도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50점 초반 정도 나올 때는 제가 10개월 정도 여기서 세 텀을 듣고 이제 10개월 정도 문제를 200제 하고 또 조금씩 추가한 부분이 한 280제 정도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10개월 정도. 근데 그 10개월 정도 정리를 하면서 시험을 3번을 봤어요. 근데 이제 40점 후반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50점 초반이 51점 한번 나오고, 52점 한 번이 나왔는데, 요때 이제 50점 초반에서 연달아 2번을 맞고 나서는 약간 여기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사를 제가 딸 때 딱 2번의 고민이 있었는데, 요 50점 초반대에 이제 고민을 한번 해서 뭘 더 해야 되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이게 강의를 더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심화반 강의를 또 들어야 되느냐, 강의를 안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또 아니면 기본서를 다 안 봐서 그런가? 저는 기본서를 다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200제나 280제, 그 정리하는 부분만, 파트만 펴서 봤거든. 그러니까 책이 깨끗한 거야. 다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거 정리하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다 이게 책이 2권 되는 걸 다 한 번씩 다시 돌려서 안 본 책을 다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뭘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 10회분 정도 먼저 쫙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찐 제가 노하우인데요.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한글 파일로 받았어요. 우리 박 대표님이 한글 파일 줘가지고, 이제 컨트롤 F를 딱 치면은 그 용어를 치면 용어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능 설계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성능 설계에 대해서 뭘 물어봤느냐. 그래서 성능 설계 딱 치니까 컨트롤 V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대상, 뭐, 면적 산정, 뭐, 피난 안정을 치면, 피난 안정구의 설치 대상, 뭐, 계속 나오죠. 기준부터, 소방시설부터, 이렇게도 물어봤다가, 저렇게도 물어봤다.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물어봤던 문제들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방역 같은 경우 무수히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상업용 주방소장장치도 몇 번 나왔는데, 최근에 매뉴얼까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 유형을 익숙해지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싹 정리를 해서 몇 회 뭘 물어보고, 몇 회 못 물어보고. 이렇게 싹 먼저부터 정리할 거를 가졌어요. 그게 한 100개 정도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틈나는 대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싹. 그러면 뭐 5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6페이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강해지잖아요. 그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봐도 나는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5점짜리가 굉장히 약했는데 그거를 겨울 이제 8월 달에 시험 떨어지고 보고 나서 그 1월 달까지 시험 볼 때까지 거의 뭐 동절기 훈련하듯이 한 5, 6개월 시간이 있을 때 그거를 정리를 싹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다음부터는 25점짜리가 쓸 내용이 많아지고 이제 점수가 골고루 나오더라고. 강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나름대로 129회 때, 1회 때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18을 뽑았는데. 근데 그때 또 52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직 만들어긴 만들어놨는데 아직 완숙해진 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더 가졌더니만 130회 때 이제 55점이 넘어서 56점까지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1회 때 이제 바로 붙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50점 초반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200제, 300제 부분을 쓰는 연습들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럼 내가 정리할 때 정리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정리 잘 돼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리를 잘 해놓으면 그 정리한 거는 약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 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은 점 쓰더라도 점수가 이제 조금 내가 가졌던 답안들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정리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 정리하는 법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이제 잘 돼 있는 답안을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그림이 들어가고 어디에 결론을 쓰고 포맷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도 그냥 막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50점대 중후반 여기서 여러 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뭐 50점대 내일 모레 합격하시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 많고 계시는데, 나머지 또 50점대 뭐 7, 8점을 뭐 여러 번 맞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점수를 맞아보지는 않았어. 행복한 거지. 그냥 바로 그냥 붙었으니까. 근데 그 점수에서도 매번 3번, 4번 맞다가 다시 40점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붙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근데 또 이 부분에서 또 소방기술사 합격하려면 또 필살기가 있어야 돼. 여기서도 또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이때 가면은 진짜 한 문제 싸움이거든요.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이 한 문제 싸움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이 학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진짜 그 점수에 있는 분들은. 왜냐면 그 한 문제를 진짜 이게 나올 만한 문제들을 이제 찍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붙을 때 131일 때 그때 3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사실 130대 해주셨거든. 우리 윤 원장님이. 그 문제 우리 그때는 이 연구반들이 한 12명밖에 수업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130회 때 들었던 분들 중에서 4명이 제가 131회 때 같이 합격했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가 3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그 문제가 그 합격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주순 거지. 딱 잡으면서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쉽게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50점대 초반 때 한 번 위기가 있고, 거기서 또 중후반 때 합격원에 갈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해서 어떤 내 거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꼭 연구를 좀 해보시고 학원도를 받으시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음고생이 또 더 심했던 거는 제가 이 1차보다는 그 면접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마음고생이 더 심했어요. 대부분 여기 하셨던 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원제 스터디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냥 한 번에 계속 붙었거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관리사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면접할 때도 너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합격할 줄 알았는데 2명은 붙고 3명 가서 2명은 붙고 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내내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면접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 여기선 잘해도 나이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도 면접에 가면 막 말이 더듬더듬하고 안 나오고 막 이게 잘 안 돼요. 이 학원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갔는데 잘 안 되는데,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 10시 타임, 12시 타임, 2시 타임, 4시 타임 이렇게 4번의 타임이 있어요. 거기서 3명씩 들어갈 때도 있고 4명씩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 많은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 3번씩 저번에도 3명 들어갔고 이번에 3명 들어갔는데 그 중에 1명 뽑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1명 뽑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붙고 나서도 3명 중에 1명만 또 면접에 합격하니까 그래서 이게 소방기술사 합격할 때 꼭 1차만 끝난다고 합격이 아니다. 이게 2차도 진짜 시험이다. 찐 시험이다. 그리고 뭐 6번 떨어져서 붙는 또 선배기술사도 있고 그 다음에 5번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보면 한 번 떨어졌는데도 막 이렇게 속이 막 타고 막 이렇게 피가 말리는데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떨어진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막 피가 더 마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험 보고 나서도 계속 내가 붙었을 수 혹시 있어도 공부를 놓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면접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떨어지고 나면 뭘 공부할지는 모르겠어요. 1차는 떨어지면 뭘 공부할지는 아는데 면접은 뭘 공부할지는 몰라.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기술사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막 기사 공부, 막 기본적인 걸 대단을 못해서 떨어져 생각하고 막 기사 공부책 다시 보고 막 기본적인 거 다시 봤어요. 그만큼 면접은 뭘 공부할지 모른다는 게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또 원장님이 그 면접장에 오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번에 면접장에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대에 이렇게 대기하시면서 12시 타임에 우리 먼저 그 붙은 3명이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12시 타임에 2명이 들어갔고 저는 2시 타임에 들어왔는데 12시 타임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야지만 문제를 조금 가르쳐 주거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마지막 타임에 들어가서. 그래서 원장님이 그냥 그 면접장 앞에 출구에 가셔가지고 나오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A4 용지에다 반 딱 적어서 내가 들어갈 때 2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5분까지 제가 버티다가 그 문제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렇게. 예. 그 문제가 꼭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기운들이 다 모여서 제가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조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아요. 또 위기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뭐 잘은 못했지만 저도 그래서 저는 경기 둘레길 그 850km 그 60개 코스가 있어요. 그를 돌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걸 다 완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름대로 자기 그 건강 관리 하실 걸 또 하나 갖고 계세요. 또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그거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서방기술사는 이게 혹시 내가 공부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방 1년 생각하고 2년 생각하고 안 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가려면 나름대로 장기적인 뭔가 또 플랜이 있어야 돼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짧게 돼서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씩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같은 경우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는 못했어요. 관리사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많이는 못했는데 그냥 거의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고 점심 먹을 때 중간에 점심에 30분 쉴 때 하고 또 퇴근할 때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또 집에 오면 뭐 8시 이렇게 되면 저녁 먹고 피곤할 때 자고 그럼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한 문제씩만 정리하자. 한 문제씩만. 하루에 한 문제씩만 정리하자 해서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는 한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잠도 깨고 뭐 할 겸. 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 한 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일주일에 5문제. 그게 모이면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도서관에서 꼭 앉아있지 않아도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거는 그 별 일도 아니야. 그리고 힘도 안 들어.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뭐 전철 탈 때 30분 갈아타고 할 때 30분씩 짬짬이 공부하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요 가방을 가져온 건 뭐냐면 제가 애책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 제가 공부할 때 다닐 때 요것만 긁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등짐을 외면은 이렇게 책을 꺼내려면 좀 빼야 되잖아요. 책에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X반도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딱 꺼내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바로 이렇게 꺼내서 보고 또 바로 집어넣고 굉장히 편하게. 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정리했던 책이나 써본 것들 여기다 놓고 다시 또 핸드폰에도 넣어놓고 또 회사 가면 컴퓨터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슬림하게. 그래서 이제 요게 10몇만 원짜리인데 이게 보물 1호, 요 가방도 2호 막 그렇게 돼서 항상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짬짬이 5분 10분 공부가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책상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예.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도 되나요? 계산 문제가 자신 있다 보니까 했는데, 요번에 마지막에 제가 붙을 때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그걸 틀렸어요. 계산 문제를 틀렸어. 절대 압력인데, 다른 게 이제 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가졌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수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글로 써서 풀 써서 붙을 실력이 되면 안 푸는 게 난데,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압력을 계속 내가 가져왔고 또 제가 써본 것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맞으면은 이제 한 5점, 뭐 20, 글로 잘 써서 6점이면은 그걸 풀면 8.9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이게 다 아는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뭐 계산을 틀려버렸는데, 떨어졌으면 이제 그거가 천추의 한이겠죠. 그렇죠. 그거 손을 안 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관리사 시험 볼 때도 그 절대 압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틀렸어. 근데도 관리사 붙었는데, 이번에 기술사도 그 절대 압력이 나왔는데, 그거 틀렸어. 근데도 붙었어요. 절대 압력에 아주 제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 2번이 틀렸는데, 그걸 제가 붙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내가 완전히 답을 알면 풀어도 되는데, 실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붙을 실력이 되면은 꼭 계산 문제를 손을 안 걸어도 된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연서 쪽에 가끔 한 문제씩 나오고 하는데 자주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유도 문제 정도는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한 마지막에 제가 131회 때 이 계산 문제 틀려서 떨어졌을 거다 생각하고 그때 정리한 게 유도 문제를 한 30개 정리하자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유도 문제 풀자고 정리했는데 유도 문제는 괜찮아요. 틀려도 점수를 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정리만 해놓고 이제 붙어서 다행인데, 이제 제가 그래요. 계산 문제 2번 틀리고 붙었다. 원장이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누구 기술사님은 그 계산 문제를 풀어가지고 29점을 맞아서 붙었고, 저는 그 계산 문제를 틀리고 7점 맞고 붙은 사람.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산 문제는 자신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은 손을 안 대면 아는데 50점 초반대에는 도전해볼 만하죠. 내가 50대 초반일 때는 계산 문제 2문제 맞았는데 이거 아는 문제야.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50점 중후반대에서는 좀 안 건드리면 좋죠. 그것도 안 건드리고 붙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시나요? 131회 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여러 방향이 있거든요. 뭐든지 다 180점이 넘고 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붙은 분들한테 점수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붙었냐는 점수를 보여주는 분이 있었어요. 이영주 교수님이라고 제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실제로 만났는데 점수를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146점인가가 하나 있었어요. 2교시에. 근데 합격을 하신 거야. 140점가 있어도 붙을 수가 있네. 저도 이번에 149점이 하나 나왔거든. 근데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1교시 때 약간 내가 못 썼다. 2교시 때 좀 못 썼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붙을 수가 있어요. 그 140점 나와도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누구누구 기술사님도 1교시, 2교시를 잘 못 봐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랬대. 근데 남편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먹고 참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3교시, 4교시를 봤는데 거기서 아는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 200점 2개 넘어가지고 붙었대. 그리고 또 여기 강사하시는 김병규 강사님도 1교시 속이 못 봤는데 3, 4교시에서 잘 봐가지고 붙었고, 저도 이번에 1교시 잘 못 봤다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교시 보니까 좀 할만해. 3교시 보니까 3교시에서는 내가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4교시는 조금 기대를 했죠. 4교시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라, 아는 문제만 하는데 4교시 봤는데 또 원장님 찍어준 문제 거의 2문제 나와버렸잖아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하고 뭐 건설안전 그거 나와버리니까 이거 그냥 이번에 막 그냥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썼는데 계산 문제를 이제 틀려가지고 조금 안 될 줄 알았었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꼭 그 22문제 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은 19문제?
11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이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1교시에서는 요즘 10문제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죠, 1교시가. 예. 1교시 빼고는 2, 3, 4교시는 거의 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안 것 같아요. 아니면 3문제는 알고, 이제 4문제째가 이제 반 알고, 막 2-3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 알고, 뭐 반 모르고. 아니면 2문제를 다 아는데 반만 알아. 3개 중에 요거 2개 알고, 요거는 또 하나 반 알고,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안타깝죠. 예, 그래서 문제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운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점수대가 있으면 있잖아요. 50점 후반 한번 맞아보시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때 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온다. 예, 그럴 때 이제 학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뒷심이 있어야 돼. 제가 면접도 해보니까 이 뒷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뒷심은 그냥 조금 남다른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예, 기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시험인데 여기서 제가 보면은 몇 분 합격하실 분 실력이 있으신 거 알거든요. 좋은 기회 있을 겁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